어머니, 대체 무슨... 태연이 놀라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생일을 챙겨준 착한 사위에게 뺨을 날리는 장모. 이 사연은 기가 막힌 실화 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당신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66번째 생일이라니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머리가 더욱 눈에 띄었죠. 언제부터인가 생일이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나이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사위 김태연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참 착한 사위입니다. 딸 미영이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니까요. 오늘 생일잔치도 태연이가 먼저 나서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옷을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니 그럭저럭 봐줄 만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쑥스러웠습니다. 이런 나이에 생일잔치라니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요. 거실로 나가니 임신 8개월째인 딸 미영이가 배를 만지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 미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임신한 여자의 얼굴은 정말 다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살도 좀 찌고 얼굴도 동그래졌지만 그 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가 늙어서 무슨 예뻐. 순자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뻤죠. 곧 외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손을 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중식당 예약도 다 되어 있고 케이크도 주문해놨어요. 정말 세심한 사위입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올 거야.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죠. 특별한 손님.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한테 내가 연락했어. 엄마. 그 순간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을 말하는 걸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미영아, 너 갑자기 무슨... 순자 씨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하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연이도 옆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좋은 기억보다는 쓰라린 기억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아마 미영이도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화해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이제 출발할까요? 예약 시간이.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중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태연이 차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 씨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영이가 배를 안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걱정해주는 딸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괜찮다. 괜찮아. 순자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식당 내부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태연이가 미리 예약한 별실로 안내받으며 걸어가는데 순자 씨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득 20년 전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던 그 차가운 말들이요. 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우, 미영이의 친아버지였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순자야,
정호가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빠, 미영이가 먼저 달려가 정호를 안았습니다. 정호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미영아, 정말 많이 컸구나. 임신도 하고. 그는 딸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결혼식 때 이후로 뵙네요. 이렇게 가족끼리 정식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죠. 정호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미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더라고. 순자 씨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그리웠거든요. 정호가 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뭘 고맙긴. 순자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평화로운 분위기였거든요. 미영이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밥 먹자. 원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탕수육, 짜장면, 짬뽕,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들이 나왔죠. 정호가 순자 씨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려 하자 순자 씨는 살짝 손을 뺐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건데 왜 그래? 미영이가 중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이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오늘은 생일이시니까 편하게 계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정호가 미영이에게 물었죠. 언제 출산 예정이야? 다음 달 말쯤이요, 아빠. 미영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정호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아들이에요. 태연이가 대답하자 정호는 환하게 웃었죠. 아이고, 외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름은 생각해뒀어?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20년 전에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시간들이 불가능했죠. 그 사람 때문에. 순자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죠. 뭐 그냥 혼자 살고 있어.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래? 순자 씨가 놀라며 물었죠. 아니야,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아. 미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잠시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순자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급한 것보다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찼으니까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생일인데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찬물로 손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무언가 스쳐 지나간 잔상을 본 듯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거든요. 2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신 후 순자 씨는 별실로 돌아가기로 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쉬었죠.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죠.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미영이가 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태연이 걱정스럽게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정호도 순자 씨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순자 씨는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미영이가 물을 따라주며 엄마, 물 좀 마셔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가볼까?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생일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태연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 선물이 있어요. 태연이 밝게 웃으며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해서요. 상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금색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크기로 봐서는 목걸이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인 것 같았죠. 태연이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열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골랐어요. 태연이 상자를 순자 씨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옆에서 엄마, 뭔지 나도 궁금해라고 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어머니? 태연이 당황하며 다시 한번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찰싹. 순자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태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소리가 별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태연이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죠.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연이 뺨을 붙잡고 멍하니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태연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태연의 모습이 참으로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평소 착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할 수 없었죠.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순자 씨는 딸조차 밀어냈습니다. 식당 밖에서도 소음이 들렸는지 직원들이 문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생일잔치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미영이가 울먹이며 순자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임신한 딸이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니 순자 씨의 마음도 아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태연이 여전히 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억울함으로 가득했죠. 정호가 조심스럽게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순자 씨는 정호를 보는 순간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나한테 진정하라고 하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별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식당 직원들도 문 밖에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내가 똑똑히 봤어. 옆인 테이블 방에서 하는 더러운 짓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태연이 놀라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태연과 정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화장실 옆 복도 옆방에서 입맞춤하는 걸 내가 직접 봤다고. 그 순간 태연과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을 봤다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입맞춤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별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뭐라고? 미영이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태연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호도 마찬가지로 부인했죠. 순자야,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착각.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착각이라고? 너희들이 은밀하게 입맞춤하는 걸 내가 봤다고. 미영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충격을 받으니 어지러운 모양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20년 전의 분노가 폭발하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았어. 내가 너희 아빠랑 이혼한 진짜 이유. 네 아빠, 그때도 남자를 사랑했어. 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엄마, 무슨? 미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우를 똑바로 보며 계속 소리쳤죠. 20년 전에도 내 속을 뒤집어 놓더니, 나를 그때도 속이더니, 내가 무슨 심정이었는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다 이혼한 거야. 미영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남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딸한테까지 이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김정우.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태연 씨는? 남편을 바라보는 미영이의 눈빛이 달라졌죠. 의심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어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미영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엄마 말이 사실이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죠.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야? 또 변명하려고 순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이가 배를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이 내 아빠와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꼈죠. 태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본 순자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썩을 놈아, 우리 딸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런 짓을 해? 별실 밖에서는 소음 때문에 식당 매니저까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미영이가 남편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임신한 몸으로 이런 충격을 받으니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순자 씨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울기만 했죠.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충격을 받으니 견디기 힘들어 보였죠. 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영이는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 말에 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모든 걸 설명할게. 하지만 순자 씨가 정우를 노려보며 말했죠. 설명. 닥쳐. 너 같은 인간이 미영이 아빠라는 게 치욕스러워. 태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아버님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거 아니야? 미영이가 당황하며 물었죠.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순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전부터? 정우가 대신 대답했죠. 10년 전부터야. 우리는 10년 전부터 연인이었어. 10년 전 26살의 태연은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혼자가 된 태연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죠. 그런 태연에게 정우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46살의 정우는 이혼 후의 외로움과 자신도 모르고 있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홀로 울고 있던 태연에게 정우가 다가간 것이 시작이었죠. 정우는 태연에게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태연 역시 그런 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정우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고요. 10년 전부터. 그럼 나를 만나기 전부터? 미영이가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연인이었어. 처음 3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투룸 아파트로 이사하기까지 했죠. 정우는 태연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태연은 정우에게 젊음과 열정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정우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태연은 취업에서 계속 좌절을 맛봐야 했죠.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습니다. 함께 죽어서라도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정우는 딸 미영이를 생각하며 주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태연은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순자 씨가 분노로 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야?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연인이었어.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어. 4년의 공백 후 태연이 이 도시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은밀하게 만나고 아무도 모르게 사랑했죠. 평범한 일반인인 척 회사 생활을 하던 중 태연은 회사 지인의 소개팅을 통해 미영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태연은 미영이가 정우의 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후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정우 역시 태연이 자신의 딸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희망도 품게 됐죠. 이런 방식으로라도 태연과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남편이 내 아빠와 그런 관계였다는 게 말이 돼. 미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영이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태연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우와 가족이라는 형태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우 역시 딸의 행복과 태연과의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만나며 서로의 그리움을 달랬죠.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 하지만 너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정우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우리도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어. 헤어지지 않을 거야. 미영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흘렀죠. 배가 아파. 충격과 스트레스가 임신한 몸에 무리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아, 순자 씨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영이는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연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미영이는 태연의 손길을 거부했죠. 건드리지 마. 내가 건드리지 마라고. 순자 씨는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 미영이가 이런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두 남자에 대한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이런 배신감이었죠. 믿었던 남편이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였다는 충격. 그리고 지금 그 악몽이 딸에게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정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내가 어떻게 우리 미영이한테까지 이런 짓을 해. 정우는 순자 씨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순자 씨의 분노는 사과로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니들이 인간이 짐승이야. 순자 씨가 정우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절규에 가까웠죠. 20년 전에도 그랬으면서 또 이런 짓을 해. 내 딸한테까지.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우도 순자 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용서. 순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나를 능욕하고 그리고 미영이까지 이용했잖아. 두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순자 씨는 계속해서 정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야. 왜?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 딸까지 같은 고통을 겪게 되다니요. 미영이가 더욱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미영이부터 병원에.
하지만 순자는 격정적으로 분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연과 정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순자 씨는 정호의 머리채에서 손을 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정호가 고개를 들어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헤어지지도 않을 거고. 이 상황에서도 순자 씨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미영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서로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영이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었죠. 순자 씨는 다시 정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헤어지지 않겠다고?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영이는 어떻게 하고? 순자 씨의 통곡과 절규가 별실을 가득 채웠죠. 20년 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정우와 태연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미영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엄마, 정말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순자 씨가 딸을 안으려는 순간 미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거죠. 미영아, 정신 차려. 순자 씨가 딸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미영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연이 급하게 일어났죠. 119에 신고해야 해.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죠. 미영이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순자 씨는 딸과 함께 구급차에 탔고 태연과 정우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순자 씨가 막았습니다.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오지 마. 구급차 문이 닫히며 사이렌을 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식당 앞에는 태연과 정우만 남겨졌죠.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구급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미영이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동안 순자 씨는 손을 꽉 쥔 채 따라갔죠.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미영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순자 씨는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딸이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어요.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아기는 괜찮나요? 태아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에 이런 스트레스는 위험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당부하며 말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길에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과 손자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순자 씨는 조용히 딸 곁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영이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순자 씨를 바라봤죠. 엄마.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 씨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 이게 다 진짜였어?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악몽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을 보니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순자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미영이가 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어. 그때 엄마도 몰랐잖아.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다 이해가 돼. 미영이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아빠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순자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아픔을 딸이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이가 순자 씨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겪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빠 편만 들었어. 정말 미안해. 순자 씨는 딸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했어. 모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미영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태연이와는 어떻게 해야 해? 목소리가 떨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 정말 모르겠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 미영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니. 어떻게 키워야 해? 순자 씨는 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처럼 딸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이혼 절차도 밟아주고 내 아빠한테도 책임을 물을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일까지 다 따져서 명예회복도 하고 정당한 대가도 받을 거야. 미영이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힘도 없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충격을 받으니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만 건강하게 낳으면 돼. 순자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줄 테니까.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을 이제는 끊어내겠다고,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한 달 후,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대신해 모든 절차를 밟았죠. 미영이는 임신 말기라 직접 참석하기 어려웠거든요. 태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혼 사유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기만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태연의 변호사가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복도에서의 입맞춤 장면을 목격한 순자 씨의 증언과 함께 정우와 태연의 과거 관계에 대한 자백서까지 제출됐거든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판사가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는 원고 측 요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순자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태연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에게. 하지만 순자 씨는 그의 말을 끊었죠. 사과는 필요 없어. 앞으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를 뒤로 하고 걸어 나갔죠. 이제 정우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 씨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20년 전 이혼 과정에서 감춰진 사실들을 근거로 명예회복과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시 진실을 숨기고 이혼했다면 사기혼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순자 씨는 20년간 참았던 분노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도 치유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미영이는 집에서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혼이 성사된 후 마음은 한결 편해진 상태였죠. 엄마, 정말 고마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당연한 일이야. 엄마가 없으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순자 씨가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울 거야. 아빠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미영이는 아직도 가끔 태연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죠.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지. 그런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니. 바보가 아니야. 너는 순수하게 사랑했을 뿐이야. 순자 씨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우리는 피해자라고. 며칠 후
순자 씨와 미영이는 정우와의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미영이는 배가 무거워 힘들어했지만 이 일만큼은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20년 전 이혼 당시 상대방이 동성애 관계를 숨겼다면 이는 중대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명예회복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어요. 20년간 혼자 감당해온 상처를 이제는 정당하게 치유받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정우와의 조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우는 순자 씨와 미영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순자야,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20년간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 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순자 씨가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세상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했던 순자 씨의 삶을 말이죠. 조정 결과 정우는 순자 씨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도 작성했죠. 순자 씨는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와 미영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망가져버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죠. 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말했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순자 씨는 사진들을 모아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미영이도 천천히 따라 나왔죠. 순자 씨가 성냥을 켜서 사진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린 미영이가 웃고 있는 사진, 가족 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 생일잔치 때의 사진들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모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죠. 법정에서 승리했고 정당한 대가도 받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현실이 무거웠거든요.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죠. 20년 전에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해결됐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한 말입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가족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가족을 완전히 부서뜨린 것은 아닐까? 정의는 구현됐지만 행복은 더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리의 쓴맛이었죠.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부서진 가정 앞에서 느끼는 이 허탈함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일이 진짜 사랑이었을까? 당신은 어떤 사랑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제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과거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죠. 순자 씨와 미영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